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 하락이 멈췄습니다. 1% 상승했어요. 나스닥이 1% 상승했는데 근데도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전날에 3, 4%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급락한 거에 비하면 올라온 것도 아니란 거죠. 전일 하락폭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아직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고 표현하는 것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시면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많이 오른 것이 IT 빅테크가 올랐기 때문이죠. IT 빅테크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제 금리가 떨어졌나?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 여기 정도까지 하고,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CPI 발표하는가 본데 그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필요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전날 많이 빠졌으니까 반발 매수세 들어온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거 없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부 여는 총재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뭐라 하긴 했는데 다 별로 쓸데없는 얘기들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여튼 다른 특별한 거 없었고요.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좀 해보자면요. 지금은 저 선물 차트를 보는 것보다 현물 차트를 보는 게 조금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뭘 보나 똑같습니다. 뭘 보나 해석은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현물 차트에서 조금 더 어떤 뭐 갭상승, 갭하락 이런 것들이 잘 보이니까, 그래서 현물 차트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보시면 어젯밤에 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미끄러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저항들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5월 9일날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5월 9일날 요날 개파락 출발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저항은 어디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날 5월 9일날 고점 자리, 요게 일단 당장 코앞에 닥친 어떤 무거운 저항이 될 거고요.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여기 이 자리 갭 하락을 했으니까 이 갭을 메우러 갈 수 있겠죠. 그럼 요 날의 종가가 또 하나의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일단 갭 상승을 좀 크게 했어요. 갭 상승을 크게. 어젯밤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시장 개장하기 직전에 나스닥 선물이 막 2% 넘게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봉상에서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예. 하여튼 갭 상승을 많이 하더니 결과적으로 뭐 밀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죠? 예, 요런 논리인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갭 상승이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갭 하락을 출발해 가지고 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도록 그런 식으로 유발을 해주는 게 어쩌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데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이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지나치게 큰 갭 상승은 오히려 이 상승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 갭 하락 같은 게 적당히 지지선이나 어떤 지지력을 강화시키거나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더 좋을 수 있다. 왜냐?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거든요. 근데 갭 상승하면 달죠. 예. 그러니까 그 수익 낸 걸 홀랑 먹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식 팔아버린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드리는 이야기, 주식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가지자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갭 상승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뭐 3%, 4% 수익이 나 있어요. 홀랑 팔아버리겠죠. 뭐 3%, 4%가 아니죠. 뭐 1, 2%만 수익 나도 신난다 하고 확 팔아버리는데, 그런 점들이 어쨌든 갭 상승 출발하면 음봉을 만들어낼 여지로 작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시장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한국 시장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따가 보고요.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기술적인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지금 저항 이야기 해드렸죠.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다.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 여기도 못 넘고 일단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약하구나, 매수세가 약하구나 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일단 물론 상승 마감했지만은 어쨌든 누군가 위에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0.2% 상승 이런 건 그다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어젯밤에 저기 5월 9일 날에 S&P가 몇 프로 빠졌나요? 한 3% 빠졌는데 0.3%, 3% 빠졌는데 0.3% 올라온다? 의미 없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일단 뭐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저항이 어디에 누적되고 있냐? 여기 어딘가를 무거운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다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겁니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는 이거는 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저의 막연한 느낌은 이러다가 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저는 일단 계속 반등의 무게를 두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는 건 아래쪽으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튼 느낌은, 저의 그냥 막연한 느낌은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근거는 없는 저의 의견이에요. 네, 저의 의견.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의견이 맞아지려면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 이 꼬리 부분에서 이 지지력을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여기가 지지력이 살아나면 그래도 제 의견대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서 지지력을 못 살리게 된다면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주르륵 흘러내릴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나스닥 차트를 봐도 똑같아요. 숫자만 다를 뿐입니다. 어제 고점 중요한 저항이고요. 또 그리고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요 개파락에 시작이 됐던 요 종가, 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요 자리 두 개 보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도 뭐 1%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거를 가지고 좋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솔직히 좀 아래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둬서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 어딘가의 지지력이 훼손되지 않으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래쪽으로 지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 빅스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일단 좀 아리까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년 3월처럼 겁나게 폭락으로 쏟아지거나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쏟아지거나의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본다고 이야기해드렸죠. 제 의견입니다. 의견. 왜냐, 정당화할 만한 그런 재료가 일단 딱히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떤 긴축 우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지, 막상 뭐 어떤 실제적으로 뭐 갑자기 유동성이 막혔다든가, 갑자기 뭐 어떤 기업이 디폴트 됐다든가, 나라가 뭐 망했다든가,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3월처럼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지금 당장 보낼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좀 아닐 것 같고, 그럼 반등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반등하고 나서도 계속 불안감이 있으니까 또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어제 밤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빅스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멈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몰라요. 뭐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고 앞으로 죽는다, 아직 그런 이야기 못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민할 거예요. 그죠?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야, 이거 여기서 저항을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할 겁니다. 아직 음봉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뭐 완전히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5일선도 안 깼을걸요. 그죠? 최소한 5일선은 깨지고 나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5일선도 아직 안 깨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는 고민 중이다. 아직까지 여기서 뭐 저항을 소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솔직히 더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이거 상승 추세 중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솔직히 이 위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조정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논리적일 겁니다. 왜냐, 상승 추세 중이니까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논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S&P나 나스닥 지수도 어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서 해석하는 게 이게 더 논리적이라고요. 이게 더 객관적이고 이게 더 논리적이라고요. 지금 반등한다라고 하는 건 제 그냥 의견일 뿐이지, 그죠?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빅스도 그런 거예요. 그죠?
상승 추세 중에 와 있고 그냥 가벼운 음봉 하나 나온 거니까 이게 네, 여기다 대고 네, 여기다 대고 이거 아래로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무리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중 조정, 위에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 매물 소화하는구나 라고 보는 게 훨씬 객관적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를 좀 해봤고요. 다른 것도 체크해야겠죠. 금리는 어제 어떻게 됐다고 했죠? 내려갔죠. 그죠? 나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S&P보다 강하게 올랐고 빅테크가 많이 올랐으니까 금리는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체크만 합시다. 체크만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디 있냐? 여기 5월 4일인가 5월 5일 날이 그 FOMC 때였죠. FOMC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우 중요한 변곡이죠. 몇 년 단위를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변곡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이 방향성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일단 지금 뭐 이 정도는 아직까지 가벼운 조정에 불과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상승 추세니까요. 예.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깬 것도 아니고 어떤 추세선 이런 건 많이 훼손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조정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예. 그리고 얘가 아직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도 어떤 그런 기술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고 막 숏 포지션을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일단 그냥 가만히 지켜볼 때다. 얘를 숏을 치고 싶으면 최소 이 정도 라인은 붕괴시켜야, 여기 어디는 붕괴시켜야 그래야 뭐 조금 한 숟가락 정도 해볼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상승 추세니까요. 추세 전환하는데 이런 거는 몇 개월 걸린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금리 체크했고, 달러가 근데 달러도 봐야 되는데 달러 같은 경우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음봉이 잘 안 보이죠? 음봉이 잘 안 보여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음봉이 안 보입니다. FOMC 회의날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거 딛고 잘 올라오고 있어요. 훌륭한 조정이 됐던 거죠.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봉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래서 위쪽으로 매물 소화하고 있구나. 건전하게 매물 소화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가려고 한다는 게 이 객관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너무나 잘 거치고 있다. 뭐 제대로 된 가격 조정도 아니고 이 정도면 사실 뭐 기간 조정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맞겠죠. 기간 조정만 거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의 월봉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쉬지 않고 만약에 얘가 장대 양봉을 더 뽑아버린다면 별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상승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약간 좀 오버한 끼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게 일단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얘가 만약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주식은 더 박살날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금융시장 어제 있었던 일들 내용 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게 봤습니다. 미국 어제 뭐 좀 상승 마감했지만 주식시장이 그 죽으려고 반등하는 거다, 혹은 하락이 멈췄다라고까지밖에 이야기 안 했죠. 빅스 같은 경우도 상승이 잠깐 일시정지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렸고, 더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객관적이다라고 일단 이야기 해드렸고요. 달러 같은 거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나마 주식시장 반등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금리 정도? 금리가 최근 2거래일 동안 하락하고 있으니까 금리 정도가 주식시장 반등을 조금 도와주고 있긴 한데 힘이 좀 약하죠. 그죠? 여전히 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죠? 아직까지 뭐 조정 중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 주식시장의 급락세 이런 거는, 급락의 냄새는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 여전히 고민 중이다. 여전히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요. 빅스가 막 40 넘어가서 80으로 갈 그런 거, 아니면은 반등을 하냐, 이런 거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뭐 눈치 보고 있다. 그 와중에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 내일 밤에 물가지표 2연속으로 발표가 되니까 그걸 재료로 해서 어떻게 요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저기 금값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값이 이렇게 됐어요. 금값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달러가 워낙 강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워낙 강하고 그 와중에 전쟁 이슈 이런 거는 비교적 좀 차분해졌으니까 요즘에 달러가 힘을 못 쓴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어떤 금값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 무너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금값은 위쪽으로 일단 보지 않고 일단 뭐 중립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모르겠다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지금 이 자리예요. 1830 여기 정도 자리거든요. 왜 1830을 말씀드린 거냐면은 1830짜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부터 이 시세가 시작된 거예요. 1830이 어떤 뭐 시작을 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마침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더 이상 뭐 이제 금값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 다음부터는 이 자리 붕괴되면은 약간 좀 박스권이나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죠? 위쪽에 저항 많고 아래쪽으로 지지력 있고, 이 자리 붕괴되면은 어떤 뭐 상승의 힘은 많이 훅 빠지는 거라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 그래도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건데, 이 자리 붕괴되면은 모르겠다. 금은 모르겠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저는 의견 바꾸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대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아래쪽으로 가기엔 또 지지선들이 또 많이 있고요. 여전히 금값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금값 숏 포지션 단기적으로 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금값을 움직일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금값을 움직일 만한 게 뭐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금값을 움직이는 게 뭐 혹은 뭐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슈적인 측면, 뭐 전쟁 이슈 이런 걸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긴 한데 이런 요인들이 각각 방향성이 다르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한 놈은 위로 올라간다, 한 놈은 아래로 간다, 한 놈은 위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어떤 일관적인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금값에 관련돼서는 아이디어 없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1830이 붕괴되면요, 1830짜리가 붕괴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많이 좀 희석된 거다라고 보고 1830 밑으로 가면 저는 의견 없음으로 중립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1830 지켜주면 그래도 위쪽으로 더 올라갈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게요. 그 정도 이야기 드렸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 참 어젯밤에 이제 100달러를 붕괴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여전히 일단 전 위쪽으로 일단 쳐다는 볼게요.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보려면 얘도 이 95달러가 확 붕괴가 돼야 되는데 아직 95달러 붕괴는 안 됐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슬슬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지금 자리는 이제 굉장히 애매한 자리가 좀 되긴 됐습니다. 그래도 100자리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건 100도 붕괴시키고 100과 95 사이에 있으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일단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심증은 위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그저 100달러도 붕괴시켜가지고 약간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죠? 관망도 뭐 하나의 포지션이죠, 그죠? 관망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예 95 붕괴되는 거 확인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숏을 따라 가시든가, 아니면 다시 뭐 110달러 뭐 넘어가면 위쪽으로 가시든가, 이 구간은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어젯밤에 100을 지켰어야지 그나마 위쪽으로 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젯밤에 100도 붕괴됐으니까 여기 뭐 국제유가에 관해서는 뭐 일단 당분간 박스권이지 않겠냐, 뭐 일단 힘이 좀 많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왔는데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달면 삼키고 쓰면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일단 미국이 어제 아무튼 반등했잖아요. 뭐 물론 기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 반등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반등이지만 아무튼 반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파락 출발했단 말이죠. 개파락 출발하면서 340 부근을 붕괴시키려고 노력을 살짝 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지금 달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개파락했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개파락 해놨으니까 밑에 바로 지지선 깔고 있고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더 이상 안 빠지려고 이렇게 개파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요거는 추측입니다. 추측. 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시장이 더 하락을 하고 싶으면 오늘 갭상승 빵 해가지고 어젯밤 미국 차트처럼 갭상승 해가지고 위에서 밀려주는 게 하락에 더 유리한 그림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갭하락하면서 오히려 보시면 이제 잘 안 빠지려고 하는 것 같죠. 물론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잘 안 빠지려고 하는 듯 해요. 양봉 스물스물 나오려고 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이런 것도 괜히 개파락 출발해갖고 양봉의 상승 전환 됐죠. 여기 이런 데서 약간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스물스물 피어오르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거고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이러다가 340 붕괴되면 더 가는 거예요.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오늘 다행히 뭐 340을 지켜줬다 그러면은 이제 또 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단기 바닥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요런 점들 말씀드렸는데,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제 그 이야기 해드렸던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일단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거래량, 뭐 지나치게 많은 풋옵션 하락 베팅, 뭐 이런 것들, 풋옵션 매수 베팅, 그죠? 풋 매수 어제 수급 말씀드렸죠? 그런 거와 뭐 삼성전자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 일단 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코스닥도 보시면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진 감이 있고, 너무나 중요한 지지선을 그 숨도 안 쉬고 붕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일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힘겨루기, 뭐 어떤 그저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어떤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미국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를 어젯밤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그죠? 그런 점들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그 애매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고민 중이라고요. 이거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야 돼? 이런 걸 갖고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구간이다. 물론 본인만의 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폭락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반등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근데 제 생각에 본인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시장이 어디로 가자고 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반등할 거야, 폭락할 거야 라는 어느 정도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 80%는 머릿속을 좀 잠시 비워놓으시고, 빅스가 어디로 가는지,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지지와 저항 붕괴시키는지 80% 공간을 비워놓으시고 이제 그 80%의 힘을 그거를 보는데, 이제 그걸 관찰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같은 때 이 굉장히 그 좀 대응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지금부터 뭐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야 반등하니까 이쯤에서 팔아버릴까, 숏포지션 청산할까, 이제 온갖 고민이 다 많이 드실 거예요. 어제까지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급반등하니까 기분 갑자기 확 더러워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된다. 컨셉을요. 투자 컨셉을, 투자 스타일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타할 거면 단타만 하세요. 장투할 거면 장투만 하시고요. 물론 이제 뭐 장투 계좌 따로 두고 그 와중에 또 단타 계좌로 단타하고 뭐 그런 거면 좀, 그런 거는 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컨셉을 명확하게 하나 정하셔가지고, 사람이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잘하면 이건 잘 못하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만, 나 단타 할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하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뭐 단타하는 게 죄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다만 이제 그죠? 좀 어려울 수 있고 스트레스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장투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니까 명확하게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고민해가지고 장투를 할까 하다가 수익 난 거 때문에 막 팔아버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할까, 좀 어쨌든 좀 너무 감정에 끌려당기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 빨리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단타를 할 거면 단타만 하든가, 장투를 할 거면 장투만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 정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 투자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또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